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주식이지 않을까요? 최근 주식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취직 자리도 점점 좁아지는 데다가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버려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다른 재테크들에 비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데다가 크게 어렵지 않기에 접근성도 좋고 수익률도 크게 낮지 않아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듯 2030 세대의 주식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주식과 관련된 방송, 미디어, 광고 등이 2030을 겨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식 마케팅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식 마케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가입하면 주식 혹은 주식과 관련된 기타 혜택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가 주식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2030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짜는 경우 주식 마케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토스증권의 사례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월에 토스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작하며 주식 한 주 선물 받기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지정된 17가지의 주식 중 한 주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중 가장 비쌌던 주식은 네이버로 주당 39만 원이나 해서 운만 좋으면 대박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두 번째로는 현대차주로 23만 원이었고요. 기타 나머지 주식들도 가격은 상이했지만 아무리 꽝이어도 한 3,000원 정도의 가격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했었는데 한 5,000원짜리 나와서 바로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주식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계좌 개설 자체도 물론 무료인데다가 폰에 토스앱만 깔려있다면 다른 앱 설치할 필요 없이 토스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공짜 주식이라는 이점과 편의성이라는 이점이 더해지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토스증권의 주식 한 주 선물 받기 이벤트는 대박을 쳐서 3일 동안 150만 명, 한 달 동안 20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처음 토스증권을 출범시킨 3월 15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미적지근한 반응만으로 얻었는데 주식 증정 이벤트와 함께 대박이 터져버린 것이죠. 특히 200만 명의 가입자 중 2030의 비율이 약 140만 명으로 2030의 호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결국 토스증권의 마케팅은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토스증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식 마케팅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핫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가 같이 7월 말에 진행한 이벤트인 주식도시락 이벤트인데요. 주식도시락 이벤트란 신상 편의점 도시락인 주식도시락을 이마트24에서 구매하면 한 주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처음에 이벤트를 기획할 당시 1만 주를 판매 물량으로 설정하고 도시락을 공급했는데요. 출시 이틀 만에 주식도시락 발주가 2만 개를 넘어서 버려 발주가 중단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는 이후 이벤트를 추가로 개설해 물량을 2만 주로 늘리는 대신 4일간만 한정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표는 그때 당시 주식 도시락으로 지급한 주들의 숫자인데요. 최고가 주식인 네이버는 총 25주만 지급되어 개수가 적지만 당첨되기만 해도 도시락 가격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제일 낮고 물량이 9,570주나 되는 대한해운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 주가가 한 3,200원 정도였던 반면 도시락의 가격은 4,900원이었으니 사실상 약 1,700원 정도로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너무나 좋았기에 인기가 더욱 높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주식 도시락 이벤트는 물량 부족과 함께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 모두 윈윈하는 좋은 이벤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조금 새로운 주식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웹툰을 새로 출범시키며 시행한 이 이벤트는 카카오 웹툰에 매일 출석해서 웹툰을 보거나 퀴즈를 맞힌 사람들 중에서 총 1000명을 추첨하여 주식 응모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주식 응모권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고 6개월 이후에 실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데요. 요일별 대표 작품 열람이나 웹툰 퀴즈 등 신선하고 또 웹툰 친화적인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새로 런칭한 웹툰 서비스도 알리고 자사 상장 소식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벤트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주식 쿠폰 혹은 미국 주증정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주식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또한 BGF 리테일과 함께 증권통장 이벤트를 개최해 거래 시 월 최대 5만 CU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등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활발한 주식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날로 흥하는 주식 마케팅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마케팅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주식에 제일 관심이 많은 세대는 2030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에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무엇보다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안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요즘 2030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직도 너무나 어렵고 집값도 너무나 올라 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이 시점이 언제보다도 2030에게 주식 마케팅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주식 마케팅의 사례도 2030 세대와 연관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앱테크 앱인 토스부터 시작해서 이마트24의 주식도시락, 카카오 웹툰, BGF 리테일 등 주식 마케팅이 많이 쓰이는 곳에는 주로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관심이 많은 서비스, 상품들이 많다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주식 마케팅을 한 번씩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마케팅도 단순히 주식만을 증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 큰 마케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 웹툰 주식 증정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상장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초를 기준으로 상장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인 카카오 웹툰에 사람들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사의 상장 소식까지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주식러들 및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위에 언급했던 주식도시락의 경우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벤트인데요. 이마트24의 입장에서는 편의점으로 고객을 더 끌어들여 다양한 상품 판매 및 홍보가 가능하고, 하나금융투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두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이벤트이니만큼 마케팅 비용 또한 같이 부담하게 되어 일정 가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이벤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 주식 증정이 아닌 다양한 콜라보 및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더욱더 증대된 마케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들만 보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주식 마케팅의 경우 증정할 주에 마지노선을 잡아놓기는 하지만 보통 한 사람당 혹은 한 상품당 한 주를 증정하고 있는데요. 한 주당 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수십만원어치의 주식을 증정해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케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보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더 많은 주식 혹은 더 비싼 주를 푸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만큼 인당 마케팅 비용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크게 흑행한 주식 마케팅의 경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 주식들을 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대기업 위주의 큰 마케팅 자본이 없이는 불가능한 마케팅으로 보이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마케팅에 비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선뜻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운 마케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널리 알려야 할 이유가 있다거나 혹은 특별하고 신선한 방법을 모색해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주식 마케팅은 많은 기업들이 제외하는 마케팅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체리피킹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체리피킹은 말 그대로 케이크 위에 놓인 체리만 골라먹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특정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주로 부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식 마케팅이야말로 체리피킹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케팅인데요.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몰려 주식만 받고 상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발적인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힘들고 유입된 고객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주식 마케팅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결국 주식만 받고 플랫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붙잡아주는 전략을 같이 짜서 병행해야 마케팅의 효과가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을 이용해야 주식을 증정한다던가 혹은 주식 증정 후에 추가적인 이벤트를 시행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한 보완책이 없는 이상 주식 마케팅의 큰 효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마케팅에 대한 사례들과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쾌변하세요.